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소관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안성시 5개 광고 발전 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김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가 소관 2025년도 안성시 5개 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1쪽 운용 총칙입니다. 안성시 5개 광고 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3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25년도에는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및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와 유지 보수,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11억 234만 5천 원과 2025년도 조성계획 8,800만 원으로 총 11억 9,034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82쪽입니다. 5개 광고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받는 5개 광고사업 수익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도 자금수지 총괄 내역은 2024년도 대비 1억 100만 원이 증액된 13억 4,434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84쪽부터 85쪽까지 수입 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 계획은 13억 4,434만 5천 원이며 5개 광고사업 수익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6쪽부터 87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2025년도 지출계획은 13억 4,434만 5천 원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과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8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설명서 8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억 1,645만 7천 원에서 2,866만 4천 원을 감액한 6억 8,77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잠깐만요. 네. 기금은 다 끝나신 거죠? 예, 기금은 끝났습니다. 예, 예. 일반 예산안은 기금하고 단 다음에 해주십시오. 예. 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즉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위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3페이지고요. 지금 이자 수익을 보니까요. 이자 수익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총 조성액이 지금 23억 정도가 되는 거죠? 또 담당 팀장님 말씀하실까요? 건축행정팀장 정경태입니다. 지금 작년도 이자 수입은 800만 원 추정을 해서 잡았는데요. 이게 너무 낮게 잡혀 있어서 실제로 이자 수입은 3천만 원이 넘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이자 올해 수입이 3천만 원 정도요? 네네 올해 거 보시면 3,200만 원으로 지금 이자 수입을
잡아놨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예치금제 회수한 게 이제 1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예치금으로 11억 9천만 원? 이게 이제 예치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게 한 통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두 번에 나눠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중간에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서 한 10억 정도, 9억은 1년치로 지금 예치를 해놓고 나머지는 6개월씩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금 이자 수익이 3% 정도 되니까 이자 수입이 약 3천만 원 이상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추계를 해서 올해는 3,20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4년도 건 너무 형편없이 낮아요. 0.78%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하면 높은 이율에 우리가 예치를 해야 된다라고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안성시 5개 광고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기금의 그 재원이 일단은 5개 광고 수익금 중 안성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그래서 이 수익금은 여기에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5천만 원이 잡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요 외에 이제 5개 광고물법 관련돼 있는 그 제17조 수수료, 과태료, 이행 강제금 이런 것도 이 기금에 쓸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안성시에서는 받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수익금은 기금으로 다 흡수가 되고 있고요. 네, 그 인허가 때 들어오는 수수료, 그 과태료는 세외 수입으로 지금 편입이 돼서 그 금액이 약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재원을 넣으면 될 텐데 왜 그래서 세외 수입으로 넣나요? 일반 회계에서 전입금을 1억 6천씩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1억 6천을 그렇게 받지 말고 수수료 과태료를 이쪽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수수료나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 이행강제금도 연루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회계나 기금으로부터 전입금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리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일단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민원 소리 자체가 이제 민원 토지민원과 민원실에 접수가 되기 때문에 일괄로 거기서 납부를 하게 돼서 세수입으로 잡히가 되는 거고요. 아, 네. 네. 그런 시스템 때문에 아, 네, 예, 네,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과에서 받는 게 아니로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지출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 사업이라고 해서 500만 원을 좀 하신 지출 계획이 있는데 여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하다 보니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 광고물 인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겠다 해서 내년에는 홍보라든지 주민 대상 교육이라든지 이거를 계획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럼 일단은 홍보물은 인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를 할 거고요. 특히 이제 그 사업자분들께 우선적으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분들께. 네네. 결과적으로 그 얘기시잖아요. 그 지금 간판을 지주 간판이던 예를 들어서 건물에 간판을 부착할 때 그게 허가 조건 허가를 받고 허가를 득하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사업자 측에서 잘 모르고 계시다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렇게 그분들한테 사업자분들한테 그거를 미리 안내를 할 수 있는 홍보를 하겠다 이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자동 경고 전화 발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3천만 원 정도. 이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그 전화번호가 명기가 돼 있으면 저희가 그 전화번호에 자동 경고 시스템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20분 간격으로 불법 광고물에 해당이 된다는 전화 발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총 30개 채널에 100개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그
불법 광고물이라는 안내를 계속 하게 돼서 그쪽으로 사실 일반인들이 전화하는 거를 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그 연락이 오면 저희가 관련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철거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자동 경고 전화 발신이라는 데다가 저희가 아마 그 어떤 뭐 KT나 어디나 전화국에다가 위탁을 해서 주는 건가요, 이게? 네,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아,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다. 네네. 아, 거기다 위탁을 준다. 네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폐 현수막 처리 수수료가 1,000만 원이에요. 이게 처리 수수료라는 게 뭐 폐기물 처리 뭐 이 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수거된 현수막에 대해서 폐기 처리하는 비용이고요. 이거는 고용 연료를 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연료로 다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재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어서. 네네, 예. 맞습니다. 그 그 재활용하는 처리 비용을 재활용하는 처리 비용. 네네. 그 어떤 식으로 재활용을 합니까 이게? 그게 그 칩 같은 고용 연료로 해가지고 2차 이제 그 화력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있는 곳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이 그 보통 왜 우리 전봇대라든지 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커버를 해서 그 부착 방지를 한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그거를 네네. 이거 매년 이렇게 하셨나요? 지금 매년 순차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다. 네네. 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예치를 아까 9억 정도는 1년짜리로 맡기고 10억짜리는 반반씩 나눠서 6개월씩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10억짜리를 6개월을 맡기는 건가요? 총 10억 정도를 예치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중에 9억은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예치를 하고 한 1억 8천 정도는 6개월씩 끊어서 바로바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1억 8천 정도는 6개월씩 해서 그게 사용- 중간에 이용 이제 네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6개월씩 끊어서 지금 예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87페이지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2천만 원은 전년도랑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년도로 같습니다. 그 요즘은 현수막 게시대 수요가 어떤가요? 예전에는 막 한 달씩 기다리고 이랬었던 적도 있거든요. 현수막 걸려면. 물론 이제 저기 요청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또 그거 현수막 그 게시대 중에서도 네네. 선호하는 곳이 있고 네네. 선호하지 않는 곳은 사실 여유가 있는 편인데 네네. 그 한 달씩 기다리지는 않고요. 요새는 네.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현수막 게시대 저희가 이제 불법 현수막을 완전히 다 철거를 해버리는 거니까 굉장히 강하게 그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는 어느 정도 좀 더 그 많이 설치를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 계속해서 설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거는 또 수요조사나 저희가 자체조사를 통해서 또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로 추경대 더 세워서 또 설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천만 원이면 몇 개를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이게 이제 단수별로 틀린데 1단형, 6단형 1기랑 저단형 2기 정도로 설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6단형 1기, 저단형 2기. 2기요. 저단형 한 장짜리 이렇게 허리 높이까지 오는 네, 거 말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저단형은 제가 봤을 때 미관상으로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좀 더 많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요가 있는 거고 지금 그만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니까 뭐 추경에 담아서 더 수요 조사 제대로 하셔서 추경에 담아서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혹시 고속도로 주변에 뭐 17번 국도 또 385선까지 포함해서 또 제천 평택 제천 간 또 제1경부 제2경부 시유지가 혹시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구조물을 좀 설치할 수 있는 시유지 좀 크게 해야 되겠죠.
혹시 왜냐면요, 그 지정 게시물 대가 이제 현수막을 주로 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홍보를 해서 지금 기금 마련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실제 기금 마련에 사업 수익 5천만 원에 이자 수익 3,200인데 뭐 돈이 좀 많아야 나중에 이 생활환경 정비할 때도 이렇게 좀 풍족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계속 기금을 좀 조성하는 게 어떤 게 좋은가 생각해봤더니 고속도로 주변에 홍보가 가장 아마 수익이 크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런 시유지가 있습니까? 고속도로변 기금 마련 그 광고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 지자체는 그래서 안 돼요? 이거는 지금 행정부랑 그 우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직접 설치를 해서 안성시에 설치된 건에 대한 거는 저희한테 기부금 쪽으로 해서 5천만 원, 한 기당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럼 이제- 국가에서만 설치가 가능한 그러니까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시유지에다가 이제 국가에다가 뭐 임대를 해서 그 수익금을 공제를 통해서 받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거 그거는 가능합니까, 그게? 예. 그럼 그거는 시유지가 국가에서 있습니까? 지금 시유지 관련된 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그렇군요. 부분이 아니어서 그건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 나중에 혹시 시유지가 혹시 근처에 있으면은 혹시 확인되시면요, 추후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승혁 의원입니다. 그 저희 지금 관내에 지정 게시대가 지금 몇 개 정도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140개소 있습니다. 그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지금도? 이게 지금은 비어 있는 데가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6단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분만 좀 채워져 있고 비어 있는 데가 많은데 아직도 저희가 수요가 필요한가 해서 여쭙는 거예요. 수요 조사를 하면 또 원하는 위치가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예약할 때 15일 정도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5일 동안 얼마 받는 거예요? 한 번 게시할 때마다 11,800원에서 수수료가 3,000원입니다. 그럼 가격적으로는 큰 부담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네, 맞습니다. 건가요? 네, 그리고 그 실종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달아도 저희가 떼지 않는 거죠? 실종 관련된 사항은 그거는 제외 대상이어서 그 제외되는 게시할 게 수가 어떤 있습니다. 게 있을까요? 제외되는 게. 그 교통 안내라든지 그 공사 관련된 안전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 대상이 되고요. 관혼 상제 이런 부분도 제외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실종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절대 저희가 불법으로 달아도 뗄 수 없는 걸로 법적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고 한데 그 훼손이 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송해이라고 다들 아시잖아요. 그 공도에도 지금 한 개 붙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함부로 뗄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그래서 그게 심각하게 훼손이 됐거나 또 그 훼손된 부분이 좀 다른 위험에 내재가 돼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쪽이 풀려 있더라고요. 지금 뭐 폭설로 인해서 그런 거 같은데 누가 훼손했다기보다는 좀 그거는 좀 저희가 다시 고정을 하든 네, 확인해서 고정하든 공도에 다시 있고, 제거하든 조치를 그리고 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루 이틀 내면은 바로 회수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한 A 아파트에서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때도 그 자리에 붙이고 때도 그 자리에 붙이고 저희가 일회성 경고 주고 과태료를 물게 돼 있잖아요. 실제로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사실상 이제 불법 현수막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거기 과태료나 요구까지는 안 하고 지금 사실 불법 그 현수막이 많이 없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경고성을 해서 먼저 조치를 하고 그래도 만약에 계속 걸게 되면은 그때는 과태료 처분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지금까지 과태료 처분된 게 있어요? 사례가? 지금 올해만 해서 1억 정도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거 좀 자료 요청 좀 드릴 테니까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그나마 저희 안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좀 깨끗한
도시 환경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폐연수막 처리 수수료 1,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액상으로 이제 만드시는데요. 고형으로 만드시는 거죠? 네, 고용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 처리 과정은 어떠세요? 고형을 만들기 전에 어떤 처리를 거칩니까? 저희가 현수막을 수거를 하면은 한 곳에 직결을 하고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처리 업체가 그걸 수거를 해서 고형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형 연료 만들기 전에 그걸 소각해서 고형을 만드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소각하겠죠? 소각을 하게 되면 고용 처리가 안 되니까 소각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잘게 부수거나 해서 네. 그거를 다시 이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칩 형태로 고형 연료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는요. 이 재질이 이제 싼 현수막 만들다 보니까 환경에 아주 안 좋은 이제 영양 물질 많다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싸게 만드는 현수막이 이제 정치인들이 만드는 현수막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소각할 경우에 이제 기후에 이제 문제가 된다 있어서 애초에 만들 때 제작 단계부터 이제 약간 고품질의 현수막을 좀 만드는 걸 좀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가 만약에 그걸 수거해서 갔을 때 이걸 어떤 제조 과정을 거친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서 이제 발생될 그 영양 물질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수거도 좋고 현수막 처리비도 좋지만 그 전 단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무조건 후 처리가 아니라 만들기 전에 궤도화천에서 좋은 품질 현수막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야 되거든요. 앞으로는요. 그 대상자가 이제 정치인들입니다. 그분이 이제 모범적으로 이제 다시 바꿔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해결 방법은 이제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쪽으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런 궤도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요. 그렇게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질의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안성시 5개 광고 발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은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억 1,645만 7천 원에서 2,866만 4천 원을 감액한 6억 8,77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5개 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 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7,675만 원과 5개 광고물 심의위원 참석 수당에 280만 원 등 1억 7,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 건축행정 건실화입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건축 관련 업무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위반 건축물 예방 홍보물 제작 등 2억 8,49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관리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구입비 등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한옥건축 지원사업입니다. 한옥건축 보존을 위한 환경 조성 및 한옥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옥건축에 대한 보수비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의 원활한 행정사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3,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주거환경국 및 건축가 부서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 5개 광고 발전기금입니다. 5개 광고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5개 광고물의 개선 및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출금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우리 안성시 건축가가 이번에 24년도 경기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대상 받았네요. 네,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22년도에도 23년도에도 이렇게 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래도 세 번째 그룹에서는 제일 큰 상을 받아서 열심히 해주신 우리 김지영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고요. 건축 관련 업무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이게 기존에는 한 4,2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셨었는데 올해는 반절로 지금 줄었어요.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이게 명수를 줄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건축행정팀장 정육태입니다. 올해 처음 진행했던 역량 강화 교육이었는데요. 당초에 2박 3일로 해서 진행을 올해는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2박 3일에 대한 게 직원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원체 건축직들이 일이 많은 부서다 보니까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 의견을 수렴했더니 1박 2일이 적당하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일단은 그렇게 줄여서 그만큼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위반 건축물 예방 홍보물 제작인데요. 기존에 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400만 원을 줄여서 올해는 200만 원만 하셨습니다. 위반 건축물이 지금 많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겁니까? 네. 네, 건축지도팀장 홍현택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그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그 홍보를 위반 건축물이 줄었다기보다도 작년에는 뭐 인터넷 카드도 만들고 리플렛도 만들고 해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이제 올해는 리플렛만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했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인터넷 그 홍보 카드 있지 않습니까? 카드 뉴스. 네네, 네, 카드 그런 것도 뉴스. 만들어가지고 그 계속 홍보를 했고요.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온라인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시청 홈페이지 이런데 다시 예, 그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예, 기존에 있더라고요? 올해 만들었기 이건 때문에 제작 예. 비용이었다는 네네네네. 말씀이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 다음 이제 주택가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제 불법 건축물 해체할 때도 의무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물론 이제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하질 않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건축가도 그 소통협치에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확인해 봤거든요. 지금 그 팀장님 죄송한데 그 얼굴이 잘생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에서 현직 공직자분이요 카톡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소통협치에 물어봤더니 가능하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현지 계신 공무원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만드셔갖고요 그 영상을 시민한테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성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두 번째로 거쳐 들어가느니 그렇게 귀찮거든요. 영상 직접 받아보고 직접 안성시에서 이런 불법 건축물 이런 걸 영상 제작했구나 그러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서로 보는 것도 요즘엔 좀 어렵고 가장 좋은 거는 영상을 통해서 바로 확인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접 한번 출연하셔갖고요 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 점도 제가 한번 그냥 제안 드리는 거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옥 건축 보전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에서 30%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혹시 안성에 한옥 건축을 보전할 가옥이 있습니까? 대상 가옥이 있습니까? 네, 해마다 이거는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지금 30% 지원해 준 사업이고 지금 올해도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더니 지금 한 100년 된 건축물에 대한 한 동이 신청이 돼서
지금 도에 그거에 대해서 약간 공모 사업처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더니 그게 당선이 돼서 이번에 이제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네. 네, 이게 그 새로 짓는 거 보수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 부분 보수식으로 돼서 1,000만 원 지원으로 신청을 하신 사항입니다. 거긴 지금 실거주하고 계신 곳이죠. 거주하시는 분들 있고 아직은 거주를 안 하시고 지금 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집을 비워둔 상태입니다. 그럼 보수한다면 거주하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어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면에 있습니까? 면만 알려주시면. 공도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막의 기준이 지금 많이 좀 이렇게 바뀌었나요? 어떻게 많이 완화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농막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농막은 이제 가설 건축물로 할 경우에 20평방미터였었는데 네. 금년에 법이 바뀌면서 30평방미터까지 근데 농막이라고 그런 용어가 아니라 이제 휴게용 쉼터로 해서 그 주소를 옮기지 않고 그 자기의 농지에 그 30평방미터까지는 저기 그 건축물을 지어서 그 12년까지는 존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연장은 이제 해당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예. 그래서 그 주거를 할 수 있게끔 기존에 이제 가설 건축물은 주거를 못 했는데 이번에 바뀐 그 휴게용 쉼터는 주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조례로 지자체에서 네. 조례로 더 강화를 하던 아니면 어떻게 더 완화하던 그런 걸 말씀하시나요 지금? 근데 그분 이제 가설 건축물은 2년에 한 번씩 이제 연장해서 예. 갈 수 있는 사항인데 이 휴게용 쉼터는 12년까지를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너무 좀 부당하다라는 그 의견이 있어서 그 각 자치단체별로 이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완화를 시켜놓은 거죠. 저희는 그럼 준비 중입니까 지금? 그 관계는 네, 건축민의 팀장입니다. 아직 그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국토부를 통해서 이거를 가설로 갈지 본건물로 갈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아직은 뭐 준비 중이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어차피 지금 뭐 정부에서도 좀 말씀하신 농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완화하는 지금 제도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에서 뭐 또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지역에 사시면서도 농막이 필요하신 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도 기준이 완화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기조에 맞춰서 저희들도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완화하는 기준에서 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나중에 조례하실 때 한번 같이 고민 좀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건축 허가 현장 조사 및 업무 대행 수수료가 있고요. 건축 신고 현장 조사 및 업무 대행 수수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4천, 한 1억 5천 정도, 한 9천 정도가 이렇게 대충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게 건축사분들이 현장 가시는 거를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현장 조사를? 네, 저기. 예, 건축민의 이 팀장 김학민입니다. 일반적으로 허가가 들어오면 현장 조사를 공무원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는. 근데 또 법에 이제 그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건 저희가 정하기 나름이지만 저희는 지금 건축 설계를 한 건축사들한테 위임을 해서 저희가 이제 업무 대행을 한 건축사들한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건축사분들한테 위임을 하는데 건축사 뭐 예를 들어서 건축사가 협회가 있을 테고 그 협회에다가 위임을 하는 겁니까? 아니 그 설계를 한 조례도 설계를 한 건축사한테 설계를 맡은 예. 설계를 위임 받은 그 업체에다가 다시 위임을 하는 거다. 네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네. 신고는 그러면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고도 그렇습니까? 네. 건축 신고도 그렇다. 신고가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됐을 텐데 신고도 그러면 그 본인이 설계하신 그분이 같이 그 현장을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나가서 설계를 하는 거고요. 지금 뭐 말씀하신 거는 사용 승인 때 제3자 건축사들한테 업무 대행해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거는 저희 관내 지역 건축사협회하고 위탁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이제 뭐 랜덤 아니면 이렇게 목록을 보고 순서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축사 설계사가 한 거는 제3의 건축사가 그 현장을 확인하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요.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건축사 협회에다 위임하는 게 아니라 그 위탁을 하지만 뭐 랜덤인지 아니면 그냥 기계적으로 랜덤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그 방법은 저희가 정하기 나름인데요. 뭐 랜덤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와서 건축사들이 뭐 이렇게 제비뽑기처럼 뭐 이렇게 뭐 타시군 같은 경우는 뭐 공을 뽑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별로 그냥 순서대로 진행을 접수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서 그냥 순서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 순서대로 하고 있다. 네. 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지역 건축 안전센터는 이거는 우리 그 부서 내에 저기 하는 거죠? 내에서 네, 부서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보통 뭐 어떤 활동하는 건가요? 지금 인허가 나가서 이제 착공 들어가 있는 건축 공사장 현장을 저희가 안전관리 계획서를 들어오는 대로 그걸 검토를 해서 거기에 있는데 이제 그 계획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장 가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착공을 시작하는 그 건설 현장, 민간 건설 현장도 다 가시는 건가요? 민간 건설 현장을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 주로 가시는 네. 거고. 그럼 여기 몇 분이 이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 지금 임기제가 3분 계신데 3분이 이제 시공기술사 2분하고 건축사 1분이 지금 임기제로 계시는데 그 3분이 다 점검 다 하고 임기제 있습니다. 3분이 거의 뭐 매일 나가시나요? 거의 예, 매일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이 같이 나가셔서 안전관리 계획서대로 저기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한옥 건축 아까 여쭤봤는데 이 대상은 뭐 건축 연도 상관없이 한옥이면 다 되는 건가요? 건축현장팀장 정인태입니다. 건축 용도는 상관이 없고요. 네네. 한옥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면 해당이 됩니다. 아, 한옥 건축 양식에 맞아야 되는 네, 맞습니다. 전통 한옥이라고 판단이 돼야 네네. 도에서 어쨌든 그것도 이제 공모 신청 받아서 그 중에서 이제 되는 것들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확정을 해줍니다. 여기 자부담은 그러면 만약에 공사비가 이거보다 많이 들면 그건 알아서 부담하면 되는 건가요? 자부담은 50대 50입니다. 아, 50대 네, 5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 지금 지원을 해주면 공사 금액은 2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이하로 돼도 50대 50으로 비율대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 첨부해서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재난 피해 지금 입으신 축사들이 있는데 이 축사들이 지금 철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현행법으로만 재건을 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자연재해로 이렇게 피해를 입은 분들이 원상복구는 기존에 있었던 대로 할 수가 없고 현행법처럼 해서 이거를 좀 줄여서 줘야 되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건축민의 팀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폭설 피해 때문에 만약에 건물이 멸실이 됐으면 재축으로다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재축이 뭐 건축 면적, 연면적, 동수, 층수, 동수 이렇게 규모 이하로다가 짓게 되면 기존에 지었던 법률대로다가 적용을 해도 괜찮은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연면적을 제외한 동수나 동수나 층수나 뭐 높이가 만약에 증가가 되면 현행법의 재축이긴 하지만 현행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었던 거와 동일한 그 설계를 떠서 하게 되면 문제가 없고. 그죠. 기존에 그 허가 당시에 맡았던 그 법령에 의해서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당연히 되고요.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제가 최근에 들은 문제는
그 축산정책과에서 그 시설 때문에 아마 현행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기존 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법은 그 지금 축산 농가들한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축이기 때문에 기존 법령을 따르면 되기 때문에 저희 건축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분들이 이제 협회 차원에서 좀 움직였는 것 같아요. 농림부 장관에도 이거 부분을 질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안성시에다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안 된다라고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과에서 이거를 어느 하는 부분 건지? 네네. 그 건에 제가 좀 말씀을 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건축가 팀장들을 다 전화번호를 넣어서 이제 민원을 받고 상담을 지금까지 해드리고 있는데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각 축사마다 불법 건물이 있는 면적을 제외한 허가난 건물에 한해서만 재축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법 건물에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원성이 좀 있으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저희 팀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민원 1팀장 지중훈입니다. 그 농식품부에서 그 시달된 공문은 그 건축주가 그 설계를 직접 설계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축사가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형태로 내려온 공문인데요. 이게 그 농림부 쪽에서 경기도 축산정책과로에서 내려온 공문이고 아직 그 국토부 쪽에서는 저희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공문 내용대로 저희가 그 안성지역 건축사회랑 협의를 해서 그 공문에 있는 대로 그 건축주가 해야 하는 그 허가 업무는 건축사가 대행하는 걸로 하고 그 비용은 도장 비용은 받는 걸로 해서 그 농식품부 공문은 저희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재축에 관련돼 있어서 그 법에 관련돼 있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재해 나면서 지금 다 대응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법정 근거라든가 이런 거 정리해서 한번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주십시오. 예, 황 의원님. 아니 방금 얘기 나와서 그런데요. 그때 저희가 농장을 갔을 때 당장 지금 급한 게 가축들이 이제 무너진 축사니까 살아있는 가축을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새로 지어서 가축을 넣어야 되는데 이 허가 기간이나 이런 게 똑같이 몇 달씩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좀 해달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이제 자음번 주택과에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멸실 신고를 한 후에 그 건축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 폭설이 재난이기 때문에 멸실 신고를 후자로 해주는 걸로 좀 간소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주택과에서 이따가 좀 답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소화는 일단 네, 굉장히 간소화를 저희가 시켰고 네네. 또 마찬가지로 빨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우리 팀장님이 얘기했지만 그 건축사하고 협의를 봐서 그 비용도 거의 2분의 1보다도 안 된 금액으로 설계비를 받는 걸로 그렇게까지 협의가 돼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주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신고 안 하고 무너졌는데 그냥 수리해서 쓰는 거는 별 문제가 없나요? 일부 무너졌는데 그 일부 수리는 건축법상 이제 건축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고 대수선 대상이 있는데 네네. 거기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허가 이제 재해로 멸실됐다 하더라도 허가나 신고나 대수선을 받고 건축물을 건축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들은 경미한 사항은 그냥 일부 수리를 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좀 일부 수리하는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하여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그 대수선의 범위가 뭐 네. 기둥 뭐 3개 이상 수선 건축 법상
뭐 보 3개 이상 수선 뭐 이렇게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 적용밖에는 다른 건 이게 없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 네. 그 재난 지역으로 해서 혹시 이제 선포가 되면 행정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바뀔 수 있나요? 재난 지역에 한해서만 뭐 특별하게 그 좀 행정 절차를 더 간소화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 그 일부 수리하는 부분들은 뭐 좀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신고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 이렇게 좀 개선을 좀 더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네 말씀하세요. 안 그래도 초반에 제 피해 입었을 때 저희가 검토해본 사항인데요. 그 재난지역 선포가 돼도 특별하게 그 절차나 이런 거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요. 좀 하여튼 그것 때문에 원성이 엄청 대단합니다. 이제 뭐 축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축사가 무너진 우리 농가분들 같은 경우는 답답해 죽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이제 절차를 좀 다 지키라고 하는 뭐 그런 공무원들이 계속 또 무너져 있으면 또 와서 또 현장 검증한다고 가서 또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불편한데 또 그리고 또 환경과에 그거를 못 치우고 있으니까 건축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분뇨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널브러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또 조사한다고 또 와가지고 또 사진 찍고 그러니까 이게 이중고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 그 하여튼 공무원들이 좀 세심하게 배려를 좀 해줘야 된다. 지금 그분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뭐 삶의 터전이 지금 무너져 있는데. 네, 저희가 그래서 그 축산 폐수 관계는 좀 폭설로 해서 재난이 됐기 때문에 그 인근에 비닐을 깔고 옮기는 걸로 그렇게 좀 간소화를 시켰어요. 왜냐면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라 또 유출이 되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까지는 좀 조치를 하는 걸로 좀 다니면서 직원들이 환경과 직원들이 다니면서 궤도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좀 더 좀 세심하게 좀 우리 공무원분들이 농가분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듣고 하여튼 어떻게든 뭐 법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뭐 불법적인 거를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재량권을 좀 최대한 좀 발휘를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그 피해 축사 신개축 관련해서 인허가 절차 대폭 축소가 됐잖아요. 공문이 이미 내려온 거 아닌가요? 그 기존 설계도랑 이제 축사 표면 설계도 신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가 필요 없이 그냥 신고만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내려왔네. 어저께 발표 났던데. 그 건축민원일 팀장 지중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문도 농림식품부 공문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저번 주에 내려온 건데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그게 축사 중에서 그 표준 설계 도서를 이용하는 건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공문 내용상 보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분이 허가 없이 한다고 이렇게 써 있고 근데 그 뒤를 보면 축사를 이제 신고하라고 또 뒤에 돼 있거든요. 그 공문 내용 앞에만 보면 허가 없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허가 신고를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또 다른 게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공문상으로 보면 금액이 설계비 절감이라고 해갖고 저희가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금액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배치도나 도면에 대해서는 그 건축사 도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표준 설계 도서가 그게 지금 새로 신규로 내려왔다기보다는 한 20몇 년 전부터 다 시행하고 있던 제도인데 타시군이나 안성시도 마찬가지로 그게 그 현실성이 조금 없다 보니까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산정책과 그 농식품부 저희가 통화도 해봤는데 그냥 솔직히 그 내용을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급하게 내리신 걸로 저희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표준 설계도 축사 표준 설계도서를 이용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수요가 많지는 않다고 판단입니다. 그 공문 좀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그 공문에 복급비도 10%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습니까? 그 공문 안에. 복구비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받은 공문은 그냥 축산정책과에서 받은 공문은 없습니다. 저희 네, 어쨌든 공문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속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은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22억 8,088만 원에서 1억 3,157만 9천 원을 감액한 121억 4,93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19쪽 거리실마을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보겐면 거리실마을 오수정화처리시설 관리를 위해 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쪽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가로등 전기료 지원,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 13억 5,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쪽 농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경관 훼손 및 안전을 위협하는 농촌 지역의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쪽 공동주택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입니다. 제3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실태조사 용역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 전기 안전점검 용역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쪽 주택행정 지원입니다. 건축 및 분양가 심사위원회 수당,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비, 주택행정 업무 추진비 등 2,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쪽 안성시 주거복지센터입니다.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8,75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쪽 안성맞춤 청년주택 홍보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안내 등 안성맞춤 청년주택 홍보물 제작을 위해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쪽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입니다.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가구당 최대 4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쪽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입니다. 컨테이너 고시원, 반지하 등 주거 지원 정보가 부족하여 주거 상향이 곤란한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신청 및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등 주거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 상향 기간제 근로자 급여와 생활안정 지원금 차량 임차료 등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쪽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노출이 높으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존 중위소득 48% 이하이며 임차 및 자가가구 등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우편요금 등 102억 7,39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쪽 건축물 유지관리입니다. 긴급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유지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 긴급 점검비, 건축물 해체 신고 의무 안내 제작 등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쪽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3,56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쪽 부서 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원활한 부서 운영 및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성맞춤 청년 주택 홍보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뭐 내년 4월 입주 정도 되나요? 2024년도에 상반기에 9호를 하였고요. 하반기에 6호를 해가지고 15호를 하였습니다. 지금 안성맞춤 청년 주택 홍보는 그 의료원 옆에 짓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LH하고 MOU를 맺어 해가지고 하는 다른 사업입니다. 이거는. 아, 그래요? 나는 거긴 그래서 줄 알고. LH에서 그 안성시에 배분해주는 게 있는데 청년을 위한 주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상반기 하반기를 해서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9호로 하였고 하반기에 6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 비용으로 100만 원을 계산한 겁니다. 지금. 아, 거의 뭐 이 홍보 안 해도 거의 다 하지 않나요? 예, 청년도? 되게 많이 옵니다. 경쟁률이 한 그렇죠. 20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서서 예. 홍보 안 해도 청년들은 다 알고 이 경쟁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내리 쪽에가 경쟁률이 좀 낮고요. 시내 쪽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 주십시오. 네. 그 거리실 마을 오수처리 시설이 그 주택가에서 합니까? 원래 오수는 하수도가에서 이관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2005년도에 한 사업이거든요. 마을 우수 정화조를 설치한 사업인데 계속 이제 하수 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긴 하는데 지금 내년에 종말 처리장 연결하는 하수관을 묻는다고 하긴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신건지동의 신한연립 아시죠? 그게 3종 시설물 해당됩니까? 외관상으로는 충분히 될 거로 보거든요. 그거는 3종 시설물로 안 잡혀 있고요.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잡혀 있긴 합니다. 제가 아마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면 그게 저도 이제 가끔씩 지나다니거든요. 거의 이제 붕괴될 것 같은 느낌도 오고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그 임대다 주시고 이제 주인분들은 다 타지에 사시는데 그러다 보면 처리가 어려운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상수도 관련해서 그때 모 팀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거를 이제 민원으로 넣어드렸는데 6년 동안 다른 분들 다 오셨다가 다 못 찾고 해결 못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만 6년만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그분 징벌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이 신한연립이 아마 되게 어려울 거로 봅니다. 처리가 거기 또 재개발도 했다가 다 실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잘 보시고 분명히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안전만 하면 되거든요. 물론 제일 좋은 건 다시 짓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고라도 방법 좀 찾아주셔갖고서 좀 외부 사람이 봤을 때 참 불안하지 않다고까지만 해도 되거든요. 한번 혹시 현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현장은 안 가봤고요. 저희가 네. 올해 2024년도에 소규모 안전점검은 실시하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 없습니까? 예, 문제 없는 걸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게 안성에서 최초로 지은 연립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기도에서도 아마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으로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거기 해당이 19세대 미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해당됩니까? 이 같은 경우 해당됩니까?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돼 있는 거는 다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럼 하여튼 거기 그 건축물에 대해서 좀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지금 국회에서 행안부 요청이 또 왔거든요. 계획 잘 잡으시러 왔는데 시내도 농촌이 아닌 지역도 빈집 정비가 가능합니까? 예, 그 도시하고 농촌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내도 꽤 많다고 지금 혹시 지금 시내는 작년에 2022년도에 사업을 시행해가지고요.
지금 5호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했고요. 지금 2025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에 몇 호 예정이세요? 그거는 용역을 해봐야 정확히 개수는 알 수 있습니다. 5호는 동북권에 많습니까? 서부 쪽에 많습니까? 아니, 시내만입니다. 이게 지금 일반 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하고 공업 지역에 대한 시내가 해당되고요. 나머지 도시 지역의 자연녹지 지역도 농촌 빈집에 해당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불법 건축물 해체 신고도 의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의무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모르는 분들이 아마 안성 시민 중에 꽤 많을 겁니다. 불법 건축물을 이제 해체를 안 하는 경우는 더 많고 혹시 하더라도 모를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모르면 이제 그 과태료 대상 아닙니까? 아, 예,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시민들이 그 정보를 득하는 데 가장 쉬운 건 영상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택가 더구나 제일 좋은 건 또 공직자분이 직접 출연하실 경우 그건 또 신뢰가 더 많거든요. 이 주택가 공직자분이 영상 출연하셔갖고 영상 만드셔서 그 콘텐츠를 안성 시민에게 공유하다 보면 아마 제일 좋은 효과로 보거든요. 그런 방법 한번 공유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올해 그 본 예산에 2,5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올해 지금 시에서 예산이 좀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삭감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추경에 더 한번 올려서 영상을 제가 제작해볼까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영상하고 같이 제작을 해야 돼서 저기 건축가하고도 협의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비죠? 예, 용역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번 직접 출연하셔서 한번 비용도 절감되고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용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 현지 계신 공직자분이 출연할 때는 더 신뢰가 있다 보기 때문에 용역비 절약되죠. 효과 좋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 제안 드리는 겁니다.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예, 아까 추가해서 그 약가 혹시 신한연립은 요번에 그 안전진단 받았어요 올해? 그 매년 하는 정기 점검 비슷한 걸 하고 있어요? 네, 하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아니 예산이 소규모 주택 안전 점검이 25년도에 올라와 있는데 신한연립이 들어가 있어서 그럼 매년 하는 거예요? 아,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12로 진행을 하다가요. 이게 도 매칭 사업이 되면서 40대 60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도하고 저희하고 12하고. 그럼 그 이쪽에 그 3종 지정 공동주택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은 매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3종하고 소규모하고 좀 틀립니다. 그거하고 틀려요? 예, 좀 틀립니다. 3종은 지금 3,700만 원 예산을 잡아놨고요. 소규모는 3,600만 원 예산 잡아놨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사업 규모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정점검에 제3종 시설물 지정 공동주택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공동주택 감사팀장 당용원입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금 아까 그 신한연립 같은 경우에도 3종 시설물로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금화연립, 성남연립까지가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 매년 그 반기별로 1회, 그러니까 1년에 이제 2회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다른 또 안전 점검의 경우에는 3종 시설물 실태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3종 시설물의 대상이 되는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지정 검토의 판정이 나면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은 이와는 별도로 저희가 이제 그 뭔가 위험하다, 좀 하다고 판단이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종 시설물로 지정됐던 그 단지 중에서도 일부 동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안 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별도로 실시했던 겁니다. 거기에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더 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주거 취약계층 그 주거 생활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코디네이터 통해서 하시는데 그 4,600만 원 갖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제 컨테이너하고 반지하까지 포함됐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이분들을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이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또 누군가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그럼 이 비용은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지원되겠네요. 그 공간에 이주하면 아무도 안 들어간다는 보장은 또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 건물주가 또 임대를 놓겠죠. 그런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빼내고 다시 들어가지고 빼내고 이런 거 반복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죠. 주거복지팀장 박선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는 반지하든 쪽방 비닐하우스든 만약에 그렇게 주거 상향을 했을 때 또 임대인들이 거기다 다시 또 집을 이렇게 빌려주고 또 그러는 게 지금 반복적이긴 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업하실 때는 이제 이 뿌리를 좀 뽑아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반지하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 그분들이 그걸 사용하지 않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라서 저희가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에 사시는 분이 꽤 많습니까? 컨테이너 저희 주거 상향 중에는 컨테이너가 많습니다. 그 순서는 컨테이너, 쪽방, 고시원, 여인숙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입주 완료 16분 중에 컨테이너 사셨던 분이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몇 분 되세요? 16분 중에. 그래도 한 8명 정도는 됩니다. 반 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끝난 줄 알고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22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 전기료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전기료 상승하고 신규 단지가 신설되는 바람에 추가 예를 들어서 4,400만 원 정도가 더 계상되신 것 같은데 이게 건물의 그 가로등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지 공동주택에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의 간접 조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옥상에 있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이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노후 승강기를 뭐 환경 개선 사업을 해서 아마 그 보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2억 4천 정도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그러면 몇 개 정도를 할 수 있는 건지 또 어디인지. 8천? 그러면 지금 이게 세 개가 지정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부영 아파트하고 베르빌 아파트하고 다시 한번 예. 부영 아파트하고 베르빌 아파트하고 금화 마을입니다. 금화. 예. 유용 아파트, 베르빌 아파트, 금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가 이미 신청서는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예, 신청서 다 들어왔습니다. 자, 예, 공동주택감사팀장 당용원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세 개의 단지는 일단 그 경기도에서 수요 조사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희망하는 단지가 됐고요. 사실상 또 단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금 이 수요 조사 시에 신청 단지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일단 배정된 거는 수요 조사 시에 신청한 건 3개 단지인데 좀 2개 단지 분에 해당하는 그 예산을 확보하도록 내시가 된 거고요. 그 내년에 만약에 공모를 했을 때 이 단지와 다른 단지가 될 수도 있지만 저희 그 조례의 보조금 지원 그 기준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단지별로. 그 보조 비용은 다를 수 있는데 뭐 최대 8천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대략 8천? 결국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최대 지원 규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조례상 그 규모를 그 지원 기준을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엔 단지별로 한도가 있는 거죠. 아, 단지 내에서 결론은 만약에 본인들이 3대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4대를 할 수도 있는데 최대 8천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최대 8천이라는 것도 그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단지의 규모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단지별로. 지원할 수 있는 건 한정돼 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안성시 주거복지센터 좀 보시면 33페이지입니다. 산출 근거를 좀 확인해 보니 사무실 연 임대료가 4개월치로 돼 있습니다. 250만 원씩 1,0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잡혀 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25년 4월달에)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4개월치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 3월에 이사 가기 때문에 4월에. 아, 4월에 이사 예, 가기 4월에 때문에 준공을 해가지고요. 4월에 이사를 갑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주거복지센터가 현재 어디서 사용하고 있죠? 옛날 국민은행 자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은행 자리에 예, 사용하고 1층에 들어가 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그럼? 지금 8월 8일 날 주거복지팀장 박선영입니다. 작년 8월 8일 날 개소해서 지금 현재까지 있습니다. 2년 단기 임차 계약했습니다. 작년이면 2023년도 8월 달에 네네 8월 8일 날 개소했습니다. 개소를 했죠? 네네. 그때 개소식도 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예.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임차했을 때 수리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거기 리모델링 비용은 총 3,500만 원입니다. 아, 3,500 정도 들어갔어요? 네네네. 집기를 포함해서요. 아, 집기가 그러면 그 집기라는 거는 예를 들어 책상이나 뭐 이런 거 다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파티션이나 뭐 의자나 뭐 다른 집기를 모두 이 물건은 포함해서. 다시 재사용합니까? 네, 재사용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네네. 불과 지금 2년 좀 안 돼 가지고 이사 가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비용이 3천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해들 하시는 게 왜냐하면 집기료까지 포함해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거기다가 투자를 해놓고 불과 1년 8개월 만에 이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집기를 최대한 다 이동해서 재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께서 자꾸만 말씀하시는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할 경우 저희들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재사용을 꼭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아까 박근배 의원님 말씀하신 영상 제작 있잖아요. 그 의회는 뭐 그 열린의회라고 학생들 왔을 때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외주에서 한 1,몇백만 원 갖고 제작을 합니다. 근데 저기 안성시는 지금 소통협치에서 SNS 그 운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부서별로 이렇게 뭔가 홍보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따로 부서별로 영상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소통협치에다가 주제와 내용을 주고 거기에서 제작해서 그 안성시 그 채널은 하나잖아요. 그 채널을 통해서 유통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좋아서 요즘 뭐 쇼츠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소통협치 담당관과 협의를 하셔서 그쪽에 거기서 제작을 하게끔 만드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부서별로 그런 식으로 홍보할 걸 다 영상으로 만들면 이게 돈이 무한정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소통협치 담당관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그 3종 시설물 범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만 주택가가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 예, 맞습니다. 아, 그럼 부서별로는 이 3종 시설물 조사하는 그
거는 다 부서별로 따로 건물이 있으면 거기서 또 따로 하는 거네요. 아,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3종 시설물 범위에 15년 경과한 15층 이하의 아파트. 왜 15층 이하가 그렇죠? 네, 공동주택감사팀장 당용원입니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2종 시설물로 예,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연면적은 또 660평방미터 초과하는 404층 이하의 연립주택. 반면에 또 기숙사는 기숙사도 연면적이 초과네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런 기준이 생기는 건가요? 이거는 뭐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그건 정해져 있는 사안입니다. 그 연면적이 660을 초과하는 660이면 220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200평. 네. 초과하는 4층 이하가 더 위험한가요? 그래서 위험하다라기보다는 또 용도 분류를 한 거죠. 용도가 다 네, 따로 예.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부터 24년보다 예산 높이셨는데 이게 수요가 좀 안성시에 있나요? 어느 정도 있나요? 예, 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몇 건 정도가 되는 걸까요? 24년에는. 네, 주거복지팀장 박선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2024년도는 지금 77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77건이고 네. 건당 얼마 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라서 최저 3만 원대부터 해서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세 보증 그거는 우선 주거복지센터나 SNS 저희가 그쪽으로 다 홍보를 하고 읍면동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이게 내시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좀 과다하게 내려오는 법 있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네네. 내려오는 경향이 있다. 네네. 어쨌든 홍보 많이 하셔서 그럼 예산 내려온 대로 많이 집행되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거 그 관련된 거 좀 추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건축관리팀장 한금택입니다. 그 아까 좀 전에 건축가에서 말씀하신 사항이랑 좀 연관이 되는 수도 있는데 저희 이제 건축물 해체인 경우에는 불법이나 가설이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보통 절차는 해체 신고서를 접수하고 그리고 또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성면조사 보고서라든지 기타 서류를 첨부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7일 이내 검토를 해서 처리가 되면 그 다음에 해체 공사를 실시를 하는데 현재 이번에 대설 피해로 인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부시장님 이하 그 지침을 받아가지고 간소화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체 신고 없이 먼저 철거를 하고 나중에 해체 완료 신고만 하게끔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문의가 오는 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의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읍면동으로도 다 지금 배포가 돼 있나요? 읍면동으로 배포하기는 어려운 게 그 저희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무너진 부분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부 무너지고 나머지 부분까지 해체를 할 경우에는 해체 신고를 받아야 되는 게 그 법령 Q&A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홍보를 그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일관되게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저희 쪽으로 무조건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전체 예. 해체 신고 할 네, 때요? 대상인 여부는. 네. 일단은 뭐 그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좀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니까 그 읍사무소나 우리 면사무소 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서 상담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 뭐 이쪽으로 올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피부적으로 와닿는 뭐 산업계 쪽이나
근데 의원님 그게 예. 지금 읍면동은 그 답변할 여력이 없는 게 현장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니, 저희가 근데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읍면에 저희가 이제 상담은 본청으로 해라. 이렇게 우리 그렇게만 팀장님도 5명이 계속 폭설 피해 이후부터는 상담을 계속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만.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좀 전달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예. 좀 잘 하여튼 좀 세심한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가 소속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